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을 걸치며 대한민국 보수파 진영은 그 어느 때보다 조직적이고 강력한 대응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드디어 우파 시민들이 뭉쳤습니다. 이름하여 국민수사대. 표현의 자유를 지키고 야권의 가짜뉴스 공세에 정면으로 맞서기 위한 국민참여형 감시기구입니다. 오늘 이 시간 뉴스데일리 비스트는 국민수사대 창립 의미와 배경, 그리고 좌파 진영이 시도하고 있는 민주파출소 프레임의 실체를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입니다. 대한민국 우파 시민들이 더는 물러서지 않겠다라고 선언했습니다. 바로 국민수사대라는 이름 아래 야권의 가짜뉴스와 정보 탄압에 대응하기 위한 실질적 행동이 시작된 것인데요. 국민수사대의 출범은 단순한 시민단체의 등장을 넘어섭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 속에서 드러난 좌파 세력의 언론 표현 통제 시도에 대해 우파 진영이 본격적으로 반격을 시작했다는 그런 신호탄입니다. 먼저 배경을 짚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올해 1월 탄핵 정국 속에서 내란을 옹호하는 가짜뉴스에 대응하겠다며 민주파출소를 만들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허위 정보를 걸러내겠다는 취지이지만 실제로는 윤석열 대통령과 보수 유튜버 탄핵 반대 시민들의 입을 막기 위한 전방위적 탄압의 도구로 작동해왔습니다. 제 민주파출소라는 명칭 자체가 냉전 시대 독재 정권에서나 볼 수 있었던 시민 감시 기구의 이름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름만 보면 파출소는 국민을 보호하고 치안을 담당하는 기관이어야 하지만 민주당이 만든 이 조직은 정작 국민의 표현을 억압하고 여론을 통제하는 정치 사찰 기구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더욱 심각한 건 민주파출소가 내란을 옹호하는 가짜뉴스를 막겠다는 미명 아래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었죠. 여기서 말하는 내란 옹호란 정확히 어떤 기준으로 판별되는 것입니까? 민주당의 기준에 따라 우파 유튜버나 윤석열 대통령 지지 발언이 전부 내란 옹호로 분류된다면 그건 사상의 자유,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정면으로 침해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민주파출소는 누구에 의해 운영되고 누가 신고를 판단하며 그 결과가 어떤 방식으로 법적 절차로 이어지는지조차 불투명합니다. 이러한 비공식적이고 사실상 비민주적인 감시기구가 야당의 주도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위기를 의미하는 거겠죠. 자, 실제로 이 조직은 표현 감시의 전위대 역할을 하면서 자신들에게 불리한 콘텐츠는 가짜 뉴스로 몰고 좌파 진영의 우호적인 콘텐츠는 철저히 보호합니다. 그 기준은 객관적 팩트가 아니라 철저히 진영 논리에 따라 작동합니다. 이것이 바로 민주파출소의 본질적 문제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정치적 선동을 위해 시민 감시를 제도화하는 매우 위험한 시도인 것입니다. 민주당은 이 기구를 통해 우파 유튜버들이 주장하는 탄핵 반대 논리, 윤 대통령을 옹호하는 발언들을 모조리 가짜 뉴스로 낙인 찍고 신고받아 고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셀프 신고를 하자 민주당은 오히려 그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그야말로 우프고도 슬픈, 웃기고도 슬픈 우픈 현실입니다. 표현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입니다. 그런데 좌파 진영은 표현의 자유를 권력 유지를 위한 도구로 바꾸려 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에게 불리한 말은 전부 가짜뉴스, 자신들에게 유리한 말은 전부 진실로 둔갑시키는 구조. 이것이 바로 오늘날 좌파가 만들어낸 진짜 가짜 프레임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파 시민들이 조직적으로 반격에 나선 것인데요. 오는 1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공식 출범하는 국민수사대는 단순한 항의 차원이 아니라 제도적 법률적 대응을 위한 준비된 그런 조직입니다. 현재 홈페이지를 통해 민주당 측 가짜뉴스 신고를 받기 시작했고 이미 200건 이상이 접수되었습니다. 특히 언론중재위 제소까지 염두에 둔 대응 방식은 매우 구체적이고 실질적입니다. 초대 대표는 박소영 교육바로 세우기 운동본부 대표가 맡고 있으며 법률총괄에는 한미보수연합 박주현 변호사 그리고 청년 측의 법적 방어를 책임지는 유정아 변호사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서부지법 청년재판을 맡았던 인물이라는 점에서 이번 국민수사대는 청년과 중년, 법률과 행동을 아우르는 전방위 대응기구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국민수사대는 민주당이 제소한 언론사, 우파 인사들에 대한 고발 내역에 대한 정보 공개 청구를 준비 중입니다. 어떤 논리와 기준으로 누구를 고발했는지, 어떤 표현을 문제 삼았는지 국민이 직접 알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맞불이 아닌데요. 여기에는 분명한 헌법적 정당성이 있습니다. 좌파가 민주주의의 탈을 쓰고 표현 통제를 시도하는 순간 국민은 더 이상 침묵해선 안 됩니다. 국민수사대의 대응은 단순히 너희가 했으니 우리도 한다라는 반응이 아닙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헌법 제21조가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며 국민 주권이 위협받을 때 국민이 직접 나서는 정당한 권리의 행사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금까지 자신들에게 불리한 말은 가짜 뉴스로 낙인을 찍고 유튜버들을 고소하고 언론을 겁박하며 여론을 장악하려 했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민주주의의 기본 정신을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국민수사대는 이에 맞서 자유민주주의의 본질을 회복하겠다는 시민들의 자발적 선언이며 법률과 제도 안에서 질서 있게 싸우겠다는 헌법 수호 행동입니다. 결국 국민수사대는 단순한 대립구도를 넘어서 침묵을 강요받는 시대에 국민들이 직접 나서 헌법을 지킨다는 일종의 선언과도 같은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민주주의의 작동 방식이며 앞으로 대한민국 보수 진영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때부터는 지금의 민주파출소가 단순한 캠페인 수준의 홍보 조직이 아니라 국가 주도의 감시 체제로 전환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저는 그렇게 예상합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온라인 댓글 검열이 제도화될 수 있겠죠. 과거 문재인 정부 당시에도 드루킹 댓글 사건을 비롯한 댓글 여론 조작이 벌어졌고, 이를 빌미로 악성 댓글 차단을 명분으로 포털 규제 논의가 나왔던 바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재명 정권이 들어선다면 단순한 규제를 넘어 실시간 댓글 감시와 유저 계정 추적이 체계화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유튜브 채널에 대한 콘텐츠 통제 가능성이 큽니다. 이미 민주당은 자신들에게 비판적인 유튜브 채널을 가짜뉴스 유포지로 낙인 찍고 고발해온 전례가 있지요. 이 기조가 강화되면 정치적 성향이 다른 영상은 자동으로 노출이 제한되거나 아예 삭제되는 플랫폼 검열이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메신저 검열입니다. 최근 좌파 일각에서는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허위 정보가 유포된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지요. 이는 디지털 공론장 정비라는 명분으로 사적 대화까지 감시하려는 시도입니다. 이런 발상은 북한이나 중국에서나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재명 정권은 그것을 민주주의의 보호라는 어떤 미명 아래 감행할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이 종합이 되면 디지털 독재 체제가 완성되는 거겠죠. 표현의 자유는 억눌리고 비판자는 범죄자로 몰리고 국민은 자기 검열 속에 침묵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국민수사대가 지금 나서는 이유입니다. 단지 대응이 아니라 맞불이 아니라 예방이며 저항입니다. 지금 막아내지 않으면 내일은 늦습니다. 지금 막아야 합니다. 지금 행동해야 합니다. 제 일각에서는 정치권이 이 조직의 배후에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의심을 합니다. 그러나 핵심 관계자들을 보면 대부분 시민사회 출신, 교육계 출신, 자영업자 중심의 순수 민간인들입니다. 조직적 정치 개입이 아니라 국민적 자발 참여라는 것이 본질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국민수사대는 대한민국 표현의 자유를 수호하고 좌파의 가짜뉴스 공세에 실질적으로 맞서기 위한 국민적 대응의 시작입니다. 탄핵 이후 보수 진영은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는 선언이자 국민의 입을 지키기 위한 싸움입니다. 뉴스데일리 베스트는 앞으로도 국민수사대의 활동을 밀착 추적하고 자유민주주의 수호에 앞장서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와 관심이야말로 이 싸움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지키는 수호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 데일리 베스트.